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1BTU란 몇 칼로리인가 합니다. 우리가 1파운드의 물을 1화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1BTU가 0.252 킬로칼로리입니다. 0.252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칼로리로 물었으면은 1000을 곱하죠. 252가 됩니다. 1번에는 2번 252 외워주시고요. 2번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과열기 출구에 증기압이 169kg/제곱센티미터이다. 이것은 몇 ATM인가 합니다. 우리가 1ATM은 1.033 kg F/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ATM이 1.033이니까 169 kg/제곱센티미터는 얼마예요? 얼마? 1.033분의 169 해서 답은 166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으시면은 보세요. 169인데 163.6이에요. 왜냐하면 1ATM이 1.033입니다. 1.033, 3%밖에 차이 안 나요. 3%. 그래서 169에서 뭐 한 0.97 정도 곱하면은 163.6 뭐 이 정도 근사값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에는 2번. 예. 3번. 어떤 화력발전소의 증기 조건이 고온원이 540도, 저온원이 30도씨. 예, 우리 섭씨 540도, 그 다음에 30도입니다. 이때 이 온도관에서 움직이는 카르노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은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T H분의 TL입니다. 고온분의 저온인데 중요한 것은 절대 온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540분의 3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540도는 얼마? 540 플러스 273이죠. 그럼 얼마? 813K고요. 30도는 30 플러스 273에서 303K입니다. 온도가요. 그래서 1 마이너스 813분의 303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0.627 하니까 62.7%가 됩니다. 3번에는 4번 62.7%. 4번 증기의 엔탈피는 I죠. 뭐다? 1kg이 보유하고 있는 열량입니다. 단순한 열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우리가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고요. 엔탈피는 보유하고 있는 이거 열량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에는 2번입니다. 5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우리가 보통 급수 설비에서 시작을 해서 보일러, 과열기, 그 다음에 터빈의 복수기, 원래 급수 펌프로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급수 펌프 대신에 급수 펌프 없이 절탄기부터 시작합니다. 뭐요? 배기가스 여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의하는 설비가 절탄기죠. 그래서 절탄기부터 시작하면 절탄기, 보일러, 터빈, 복수기 이런 순서로 됩니다. 5번에는 답이 3번이네요. 3번. 6번입니다. 6번. 기력발전소 기본 열 사이클이 랭킨 사이클에서 단열 압축 과정이 행하여지는 기기의 명칭은 랭킨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카르노 사이클에서 TS 선도입니다. TS 선도. 팽. 그 다음에 아밥이죠. 아밥입니다. 그러면 지금 랭킨 사이클이라고 했지만 카르노 사이클에서 일단
단열 압축이 어디요? 단열 압축이 여기입니다. 단열 압축이 여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랭킨 사이클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다? 급수 펌프죠. 얘가 어디? 보일러. 얘가 과열기. 얘가 터빈. 얘가 복수기입니다. 그래서 뭘 찾느냐? 지금 단열 압축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생긴 게 어디냐? 이렇게 생긴 게 어디? 여기죠. 즉 급수 펌프입니다.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은 좋죠. 실수가 적고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외워지시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급수 펌프가 됩니다. 급수 펌프. 7번 그램은 랭킨 사이클을 나타내는 TS 선도이다. 여기서 A2에서 B, A2에서 B가 어디요?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는 A2에서 B 얘가 어디요? 일단 보일러죠. 보일러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지금 여기도 그렇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요거는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인데 얘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부분 있죠.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예. 이것은 뭐냐면은 가열하는 부분입니다.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열하고 있고요. 이것은 등압 가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일러에서의 등압 가열. 여기는 보일러에서의 등압 가열, 여기는 과열기에서의 등압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는 2번 보일러 내에서의 등압 가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해설을 참고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기력발전소의 열사이클 과정 중 단열 팽창 과정에서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다시 봅니다. 단열 팽창이 어디예요? 단열 팽창 얘입니다. 단열 팽창 여기니까 터빈이죠. 터빈을 보시면 터빈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은 과열 증기죠. 과열 증기고 터빈을 거쳐서 나오면은 이제 물기를 머금은 스포화 증기가 됩니다. 스포화 증기. 그래서 상태 변화로 오르는 것은 했을 때 8번에는 3번이에요. 과열 증기에서 스포화 증기 혹은 뭐 습증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습증기 되고요. 9번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목적은 우리가 급수 가열기하고 제열기하고 좀 헷갈리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급수를 가열하는 급수 가열기는 재생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제열기는 그대로 갑니다. 제열 사이클이에요. 제열 사이클이고 얘는 재생 사이클은 급수, 말 그대로 급수를 가열하는 것이고 제열 사이클은 과열기 밑에 있죠. 뭐다? 증기 가열합니다. 그래서 9번에는 4번이에요. 증기를 가열한다. 10번은 그대로 봅니다. 10번의 사이클을 보시면 급수 가열기가 있죠. 10번은 급수 가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생 사이클이 된다. 11번 보시면 제열기도 있고 가열기도 있습니다. 제열기도 있고 가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하면은 재생 제열 사이클이 됩니다. 11번에는 4번.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예. 합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맞추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
12번입니다. 12번.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열 사이클을 효율하기 위해서 일단 고압 고온 증기의 채용, 과열기 설치 맞죠?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 뭐 우리가 급수를 예열하거나 공기를 예열하는 이런 절탄기 공기 예열기를 통해서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방금 했지만은 재생 재열 사이클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속기의 설치는 우리가 원활한 그 회전수를 가지고 출력을 뭐 일정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속기를 설치하죠. 아닌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13번 중류 연소 기록발전소의 공기 과잉률은 중류입니다. 중류는 미분탄보다는 조금 작죠. 1.1에서 1.2. 그래서 1.1에서 1.2 보시면 답이 2번입니다. 1.2고요. 미분탄은 얼마다? 1.2에서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14번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기 예열기는 우리가 보일러의 부속 설비 중에서 공기 예열기입니다. 연소가스 여열을 이용해서 뭐다? 공기를 예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연소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번 화로의 온도가 높아져서 보일러의 증발량이 증가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증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예요. 맞고요. 이번 매연의 발생이 적어질 수가 있고, 3번 보일러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연소율이 감소한다. 연소율이 감소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열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소율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4번이 돼야 돼요. 15번 전기 터빈에 팽창하는 도중에 전기를 추출한다. 전기를 추출한다. 뭐 전부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추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축이 터빈입니다. 전기 추출, 전기 추출 해서 축이 터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6번 계속 비슷한 문제인데 전기압, 전기 온도 및 진공도가 일정할 때 추기를 할 때는, 추기를 하면 15번에서 한 것 그거예요. 전기를 추기할 때는 추기하지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전기 소비량과 연소 소비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세요. 전기 소비량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전기의 소비량은 어차피 만든 전기니까 그 소비량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소비량은, 연소 소비하는데 연소가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연소 소비량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추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작아야 될 연소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아야 될 전기 소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번은 2번 전기 소비량은 증가, 연료 소비량은 감소가 됩니다. 연료 소비량 감소. 17번 터빈 발전기의 과속도 시의 보호를 위해 비상 조속기를 설치한다. 전격 속도의 몇 프로 정도에서 동작하도록 조정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랬어요? 수력 발전은 이게 없는데 화력 발전은 10% 정도입니다. 10%. 그래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외워주시고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동작합니다. 18번은 전기기기 과목을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데 60Hz 2극 터빈 발전기 과속도 트립은 몇 RPM입니까? 단 과속도 트립은 전격 회전수의 1.1배입니다. 우리가 60Hz 2극의 회전수는 얼마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 F란 공식이 있습니다. 2극에 120 곱하기 60 하면은 얼마? 60 곱하기 60 하니까
3600rpm이요. 그래서 이 극에 60Hz이기 때문에 36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과속도가 1.1배가 되면은 트립, 즉 증기의 공급을 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 3600 곱하기 1.1하면 360 따져 3960rpm에 도달하면은 증기의 공급을 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8번에는 2번 19번 같은 이런 말 문제가 오히려 좀 더 까다롭죠. 공식으로 주어지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데 말로 주어집니다. 공식을요. 보세요. 화력발전소의 뭐는 발생 뭐를 열량으로 환산할 것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뭐의 보유 열량 뭐를 말한다. 빈칸 기억에서 리을에 알맞은 것은 했을 때 처음 보는 문제라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뭐냐면 열 효율은 우리가 발전소의 열 효율은 mH분의 860W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연료고요. 이것이 뭐다? 전기입니다. 전기. 발생 전기의 비.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연료분의 전기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을 한번 이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 전기가 전력량이죠. 발생 전력량을 열량을 환산한 값. 전력량을 860을 곱했기 때문에 이게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그다음 이것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된 연료의 보유 열량 비율을 얘기합니다. 비율.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돼요.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화력발전소의 연료율은 발생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된 연료의 보유 열량 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20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을 가지고 열 효율을 한번 구해보는데 보세요. 20번은 터빈의 열 효율을 묻습니다. 터빈의 열 효율. 그러면 터빈의 열 효율은 터빈의 입력은 전기죠. 전기고 출력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GI의 I-I0. 그 다음에 전기는 860P예요. 왜냐? 이때 G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기 때문에 그 아워가 분자로 가면서 P 곱하기 아워 하면 전력량 W가 됩니다. 지금 19번에서는 얘가 전력량 W라고 했지만 20번에서는 이것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기 때문에 곱하면 W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P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봅니다. 일단 유입 전기량이 3000톤/아워입니다. 300톤/아워인데 지금 이런 엔탈피 등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요. 1kg당 815kcal. 그러면 300톤이면 우리가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킬로그램이면 얘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300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의 3승이 돼요. 10의 3승. 그 다음에 터빈 입구의 엔탈피가 815. 복수의 엔탈피가 270. 그 다음에 여기가 860에 곱하기 전력량이 아니고 전력이 주어졌죠. 그래서 75,000 곱하기 100%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40.3%. 20번에는 40.3%가 됩니다. 여기 20번에서는 터빈의 효율이었고요. 21번 봅니다.
발열량 5,500kcal/kg. 이 무게의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20번도 그렇지만 톤이냐 킬로그램이냐 잘 보셔야 돼요. 석탄 10톤을 연소해서 24,000kWh의 전력을 발생하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몇 프로입니까? 화력발전소 전체 열 효율입니다. 이럴 때는 연료, 입력이 연료, 출력이 전력 양입니다. 그러면 연료는 MH, 전력량은 860W가 됩니다. 그러면 M은 뭐냐? M은 투입한 연료의 총 무게인데 10톤이에요. 10톤. 톤인데 지금 발열량의 단위가 5,500kcal/kg이죠. 따라서 이 무게 10톤의 단위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톤은 10 곱하기 10의 3승kg이 돼요. 발열량이 5,500kcal가 되고 860 전력량이 24,000이에요. 24,000. 그래서 열 효율은 곱하기 100% 하면요 37.5%가 됩니다. 37.5%. 22번 화력발전소에서 1톤의 석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1kg의 발열량은 5,000kcal이고 효율은 20%입니다. 그러면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력량이 이걸 묻고 있습니다. W를요. 그러면 W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860분의 2타 곱하기 M 곱하기 H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60분의 효율이 20% 0.2.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냐면 1톤입니다. 1톤. 지금 얘가 kcal/kg이니까 이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해서요 1톤은 1000kg이 되고요 발열량은 5000입니다. 5000 하면은 계산하니까 약 1160kWh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석탄 지금 여기서 주어진 석탄의 일반적인 열량입니다. 5000kcal/kg이고 했을 때 1톤의 석탄으로 1160kWh의 전력량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가구당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500kWh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1톤을 가지고 두 가구 정도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22번에는 3번이고요. 계속해서 23번입니다. 발열량 5000kcal/kg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력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 종합 효율의 30%라면 30억 kWh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석탄량은 총 몇 톤인가? 보세요. 효율은 MH분의 860W인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몇 톤인가 라고 해서 이 M을 묻고 있습니다. M. 따라서 M은 2타 곱하기 H분의 860W인데 지금 일단 열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요. 몇 톤이냐고 물었지만 일단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나서 톤으로 환산합니다. 2타가 효율이 30%예요. 0.3이고 발열량이 5000입니다. 5000이고 60에 전력량이 지금 30억 kWh죠. 30억 kWh면 30억은 30 곱하기 억은 얼마? 10의 8승입니다. 10의 8승.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72 곱하기 10의 9승이고 우리 계산은 킬로그램으로 했죠.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톤으로 물으면 어떻게 돼요? 1.72 곱하기 톤으로 하면 동그라미 3개 빼면 어떻게 돼요? 10의 3승
동그라미 3개 빼면 10의 6승 톤이 되겠죠. 그래서 1.72 곱하기 15의 6승 하면은 172만 톤입니다. 172만 톤. 네. 계속해서 24번 복수기로 넘어왔습니다. 복수기에서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는 펌프는 우리가 복수기에 냉각수 보내는 펌프라고 해서 복수 펌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서 순환시킨다. 복수기에 냉각수를 보내서 순환시킨다고 해서 순환 펌프고요. 복수 펌프는 복수를 복수기 내로부터 끄집어내는 그런 펌프를 복수 펌프라고 합니다. 급수 펌프는 뭐 보일러에 물을 보내는 것이 급수 펌프죠. 24번은 1번이고요. 25번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주로 어떤 손실입니까? 가장 큰 손실은 어디? 열을 가장 많이 뺏는 것이 복수기죠. 복수기에서 방열손입니다. 복수기의 방열손 2번이고요. 26번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수기는 대부분이 표면 복수기입니다. 표면 복수기고, 혼합 복수기, 직접 복수에 전기를 접촉시키는 혼합 복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관을 통해서 냉각수를 보내서 전기를 거기에 표면에 접촉시켜서 복수시키는 표면 복수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26번에는 3번이고요. 27번 27번은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화력발전 시스템 전체에서 그 빼앗는 열이 가장 많은 것은 복수기입니다. 그런데 보일러에서 열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보일러에 가면은 순행벽이라고 있어요. 순행벽이 뭐냐면 그냥 물이 지나가는 관이에요. 물이 지나가는 관인데 그 관에서 열을 가장 많이 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에 간간히 한 번씩 나와요.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순행벽입니다. 순행벽. 근데 28번 기력발전소 내의 보도기 중에서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비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설비가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 하면은 보일러나 뭐 터빈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거 제외하고 그래도 고장나면 절대 안 되는 설비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설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보일러, 과열기, 터빈, 그 다음 복수기, 급수펌프 이런 것들 중에서 급수펌프가 그나마 여기 보기에 주어진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급수펌프고요. 뭐 미분탄 송입기나 강제 통풍기나 뭐 급탄기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이렇게 예비기를 둬야 할 만큼 중요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28번에는 2번입니다. 29번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돼서 보일러 열전도와 물의 흡수난을 방해하며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서 파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뭐다? 스케일이라 그랬죠. 스케일. 예. 관석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 그 관석이 막습니다. 흐름을 막거나 혹은 그 흐름이 막는 것이 심해지면은 관이 파손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입니다. 포밍은 뭐 거품 이런 것이고요. 캐리오버는 뭐 불순물이 그 전기에 녹아서 옮겨지는 그런 것이고, 뭐 부식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물에 의해서 녹이 쓰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30번은 기력발전소에서 탈기기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탈기기 뭐다? 전기 안에 포함된 우리가 급수 안에 포함된 이물질 있죠. 뭐 혹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탈기기는 급수 중에 용존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이 탈기기다. 탈수기, 물 짜내는 거, 탈기기는 이런 공기나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를 짜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1번. 발전소 원동기로 이용되는 가스터빈의 특징은 전기터빈과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가장 옳은 것은 가스터빈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간단하고 건설비도 싸고 그 다음에 조작도 쉽고 더군다나 첨두부하에 가장 적당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첨두부하라기보다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 설비 이렇게 보시고요. 가스 발전은 첨두부하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균 효율이 전기터빈에 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가 아니고 높고요. 효율도 이게 덩치가 작기 때문에 효율도 괜찮습니다. 뭐 기동 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므로 첨두부하 발전에 적당하다 이게 맞고요. 3번 냉각수가 비교적 많이 든다. 이게 덩치도 작고 하기 때문에 냉각수 비교적 적게 들고 3번 설비가 복잡하면 건설비 및 유지비가 많고 보수가 어렵다. 이것은 뭐 우리가 전기터빈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네, 뭐 이런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하셨다면은 문제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원자력 발전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